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전차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건 지구상 유일한 최고의 전차이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에 대한 해외의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명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리슨 카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 K2 블랙팬서 지구상 최고의 전차라는 글에서는 K2 전차를 지칭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투 탱크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3.5세대 전차로 알려진 K2 전차를 두고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로 평가했을까요? 이는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람스 등 현존 운용되는 최신의 전차들 중에서도 K2 전차가 지닌 성능이 타 전차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리슨 카스 기자는 최첨단 ISU 서스펜션 도입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점들을 주목하면서 현재 폴란드 전차 부대들이 실시하고 있는 현지 훈련과 실제 나토 연합 훈련에서 그 격이 다른 성능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K2 전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나토 연합 훈련 드래곤 24에서 기동간 사격, 험지 돌파 훈련, 300km 행군, 장거리 표적 훈련 등 타국의 전차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 르클레르 챌린저 등의 전차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폴란드 전차병들 역시 K2 전차를 두고 차원이 다른 전차라며 지켜 세우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K2 전차 이전에 미국 M1A2, 독일 레오파르트2, 러시아 T-72 등을 운용해왔던 전차병들이었기에 최고의 전차는 K2다라는 평가가 신빙성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sprawia mi frajdę, tak? Pracując na nim. 특히 최근 K2 전차는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역사상 두 번째 전차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 매체 뉴스위크 5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스마르단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K2 전차가 현지 시연하였고 루마니아는 300대 이상의 전차를 원하며 특히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전차 수명 주기 동안 생산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루마니아 방위업체들을 부분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며 이는 루마니아 방산 기술력을 크게 증진시켜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했습니다. 1992년 한국에서 차기 전차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 30년 동안 단 한 건의 해외 수출도 없었던 K2 전차가 이제 세계의 긴박한 안보 위협 속에서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으며 2022년 폴란드 첫 수출에 이어 2024년 루마니아 두 번째 수출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러나 한국의 K2 전차가 해외에서 극찬을 받을수록 부러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 매체 소호에서는 한국 전차 대유럽 수출권을 매번 상세히 보도하면서 추후 중국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이에 질세라 차기 주력 전차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K2로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유출된 중국 신형 4세대 전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대놓고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포탑 상부가 가려져 있고 차체 아래 궤도가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 하나만으로 벌써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전차가 탄생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바이멍천은 국영방송 CCTV의 군사 채널과 인터뷰에서 위 사진을 토대로 중국의 4세대 전차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중국형 APS를 장착하게 될 것이며 완전 무인화된 포탑 설계로 단 2명의 승무원과 차세대 멀티링크 기술이 탑재된 다중 플랫폼 자율협력 능력으로 가시 범위를 넘어서는 공대지 교전 중 무인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협력 공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사진으로 마치 천안부적 탱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일 김정은은 북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M2020으로 불리우던 신형 전차를 북한 제식명 천마 2호로 명명하였습니다. 천마2는 125mm 구경의 포신을 탑재하고 폭풍호보다 강력한 철갑탄을 탑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얘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드킬 APS를 장착하였으며 향상된 사격 통제 기능과 열 조준경을 탑재해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북한과 중국이 왜 이리 전차 홍보를 해대며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 주력 전차 K2 블랙팬서의 1300대 유럽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가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전력을 빈틈없게 채워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일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은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쟁점은 각국이 위급한 상황일 때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제2의 군사생산 기지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And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how important this kind of cooperation equipments, the same equipment is being used by Polish military. That means we will have possibility something happen in Korea and then we can ask the Polish military to land or to buy 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For the Polish peopl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in an emergency situation too. So it is going to be the future cooperation, and then we can provide some kind of the beneficial advantages to each other. 한국은 이미 폴란드 현지에 500대의 K2 전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해외 공장은 루마니아에도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즉 K2 주력 전차 생산 멀티기지가 1시 그리고 9시에도 생겨나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거슬릴만 합니다. 또한 K2 전차가 실제 성능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중국에게 있어 매우 난처한 부분인데요. 중국과 북한이 개발했다는 차세대 전차들은 사실 그 기반이 구소련 전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구소련제 전차들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기본적인 기동 성능뿐만 아니라 방어력과 사격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현재까지 900대 이상의 전차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전차들은 차체와 포시는 러시아 복제품, 엔진과 변속기 부품은 우크라이나 복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원조 국가들의 맞대결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어져 오던 기술 이전도 갑자기 뚝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기술 이전 없이 혼자서 개발한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중국산 전차들은 재원상으로는 현존 3.5세대 전차들 중에서도 우수한 전차로 꼽히나 문제는 실전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까지 치러진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에 참가한 중국 전차들은 기동과 사격 등 항목에서 가히 막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동구권 탱크 대회인 바이애슬론 경기는 전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회가 아닌 각국의 전차 승무원들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준비한 T-72B1 전차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만큼은 자국산 주력 전차를 자랑하기 위해 특별히 중국산 96식 전차를 가져와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껏 자랑하려고 특수 제작한 96식 전차들이 대회 진행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결함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6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 중 장애물 극복 주행 당시 궤도의 보기륜이 빠져나가버린 사건인데요. 서스펜션이 울퉁불퉁한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자 중국산 전차는 덜커덩덜커덩거리며 불안하게 주행을 이어갔고 결국 보기륜이 빠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퀴가 하나 없는 채로 경기를 진행해야 했던 중국은 최종적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4개 팀 중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20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도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낸 중국 전차들인데요. 중국이 룰을 어기고 중간에 탄환을 교체하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던 찰나 고속주행에서 러시아의 T-72의 엄청난 속도로 추월당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하였고 장애물 지형 돌파 구간에서도 또다시 명불허전 서스펜션이 전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각 등판 구간에서 역시 뒷차체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 전차가 위험천만하게 앞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을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기동성, 사격 정확도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저하되며 특히나 안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이에 중국 전차병 중 한 명은 구간이 끝난 뒤 하차하는 장면에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혼절까지 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3분 정도 지나서야 정신을 되찾고 다시 지옥같은 전차에 탑승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한동안 출발조차 못하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장갑차 AJAX의 경우 서스펜션의 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승무원들의 안전사고였습니다. 과도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테스트를 진행했던 승무원 30명이 청각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24명은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처방받았는데요. AJAX는 진동으로 인해 포신 고장, 사격 불능 판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K2 전차의 명품 서스펜션은 격이 다른 주행감을 지니고 있는데요. 6개의 보기륜이 마치 개별적으로 움직이듯 스무스한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에도 차체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 안에 탑승한 승무원은 매우 편안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역시 괜히 K2 전차를 두고 세계 최고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라고 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사실 지난 32년간의 개발과 개량 가운데에서 K2 전차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국산 엔진 개발과 변속기 문제로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특성상 기술 제휴 이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패와 시행착오, 개선 작업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결국 사업 기한이 4차례 연장되었고
있었고 개발업체 내부에서는 세금 낭비, 무모한 도전,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초기부터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도현진 책임연구원은 산업용 엔진과 군용 엔진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며 독일은 100년이라는 전차 제작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셈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몰두하였고 결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1500마력 전차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국산 변속기까지 탑재하여 완전한 수출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체적인 전차 파워팩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9600km의 주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결함도 없이 통과한 것이죠. 최근에는 DV27K 엔진을 해외 첫 단독 수출 성공하면서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와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모두 국산 DV27K 엔진이 탑재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었던 우리 기술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K2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이제 전차를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좀 깁니다. 총 14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개념을 만들 때부터 수출할 수 있는 완전히 IP 라이트를 우리가 갖는 전차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K2 전차는 그 고유한 IP 라이트를 다 갖고 있고 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좀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K2 전차가 야전을 달리고 포를 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멋지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심장이 좀 떨릴 때도 굉장히 있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전차는 멋있고 중국 전차는 멋같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